전라북도 순창 읍내에서 전라남도 담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호러미 산성이라고 불리는 석성이 보입니다. 원래는 성벽 전체가 870여 미터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대부분 무너지거나 흙에 파묻혀 200여 미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대모산성 또는 백산리 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라북도의 문화재 자료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장가를 들거나 시집을 갈 때 이 산성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호러미 산성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시대 때 순창 고을은 도실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실현 마을에 신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안주인인 신씨 부인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일 뿐만 아니라 미모가 수려하고 언행 또한 나무랄 곳이 없는 현숙한 부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신씨 부인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씨 부인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신씨 부인은 하늘을 원망하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는 아직 청춘이요 절세의 자색을 지닌 그녀에게 재가를 권유하였습니다. 유혹하는 사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권유와 유혹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자고로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료는 불경이부라 하였소. 나는 다시는 지아비를 두지 않을 작심이니 공연한 말들은 삼가주시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주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제가 하라는 소리는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설씨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양반인데다 학식 또한 높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설씨 역시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는 터였습니다. 남몰래 신씨 부인을 마음에 두고 있던 설씨는 중매장이를 보내 신씨 부인에게 혼인할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의 결단은 단호하였습니다. 아무리 명망 높은 학자이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수절하고 있는 사람의 정절을 꺾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권세도 좋고 명망도 좋지만 내 절개만은 못할 것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날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설씨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재력을 자랑하며 신씨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끈덕진 중매쟁이의 설득에 신씨 부인은 역정을 냈습니다. 더 이상 혼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따위 실없는 소리를 하려거든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따끔한 일침에 중매쟁이는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신씨 부인의 굳은 절개 앞에서는 사회의 명망이나 권력 따위는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매쟁이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설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신씨 부인도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중매쟁이를 다시 보냈습니다. 부인에게 선물로 줄 비단까지 들려보냈지만 중매쟁이는 허락은커녕 신씨 부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최 문을 열어주질 않으니 무슨 도리가 있어야지요. 아무래도 그쪽은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설씨는 중매쟁이에게 한 번만 더 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매쟁이는 물만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돌아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중매쟁이가 들고 갔던 비단을 팽개치고 돌아간 뒤 설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힘과 권세를 이용해 마음먹은 일을 못 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재력과 학식이면 신씨 부인이 금세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 고집과 지조에 망신만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설씨는 다른 배필을 찾아보았습니다. 설씨가 배필을 구한다는 말에 사방에서 매파가 줄지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인을 보아도 신씨 부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색도, 언행도, 성정도 도무지 신씨 부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아무리 애를 써도 신씨 부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술을 기울이며 글을 지어 풍류 속에 자신을 파묻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씨 부인에 대한 사모의 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뜰에 핀 꽃을 보아도 신씨 부인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저녁 하늘에 돋아나는 달을 올려다보아도 그녀의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급기야 병이 날 지경에 이르자 설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중매쟁이를 보내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간절한 애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의 마음은 차갑고 고요하여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설씨는 마지막으로 신씨 부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매쟁이를 통해 그 편지를 신씨 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신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의 간곡한 애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토록 부인을 괴롭히는 소생을 용서하시오. 내가 부인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에 닿으나 부인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이기지 못해 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사연을 읽으시고 가부를 결정하여 이 편지를 가져간 노파에게 전해주시면 죽기로써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석자되는 남학신을 신고 한성을 다녀오는 동안 부인께서는 도시련의 서북 쪽에 있는 작은 산에 산성을 쌓는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부인께서 먼저 성을 쌓으시면 다시는 부인께 청혼을 아니할 것이오며 부인께서 성을 쌓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한다면 그때는 나와 혼인을 해주시오. 깊이 생각하시어 이 내기에 응해주시기 거듭 바라며 이만 각필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신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내기였습니다. 하지만 못 해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기에서 이겨서 두 번 다시 설씨의 입에서 혼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씨 부인은 내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설씨는 길이가 석자나 되는 남학신을 신고 한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씨 부인은 산으로 올라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한성을 다녀오는 일이나 여인의 몸으로 산에 성을 쌓는 일이나 둘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씨는 고생을 무릅쓰고 성을 쌓기 전에 한성을 다녀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이를 악물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설씨가 한성에서 돌아오기 전에 성을 완성하여 다시는 혼담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나르며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질 무렵 신씨 부인은 마침내 성을 다 쌓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고 손바닥은 닳아 피가 맺혔습니다. 마지막 돌을 올려놓은 신씨 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허리를 폈습니다. 아무리 설씨가 남자이고 기운이 세다 한들 석자나 되는 남학신을 신고 한 성을 다녀오는 일은 성을 쌓는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놓고 설씨를 기다리려고 성 위에 앉으려던 신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그녀 앞에 지친 얼굴로 설씨가 서 있었습니다. 설씨는 튼튼하게 쌓인 성을 보고 절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설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소. 설씨는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설씨가 성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부인께서 지셨습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성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제야 신씨 부인은 설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과연 돌과 돌 사이에 주먹보다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진 것입니다. 신씨 부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기는 내기이니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유혹과 권유를 물리치며 지켜온 철저한 절개를 설씨 때문에 깨트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러자 설씨가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지셨으니 약속대로 제 말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성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척 절벽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철석 같은 절개를 깨트리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성을 가리켜 호러미 산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절개를 지키다 애처롭게 산화한 신씨 부인의 지조를 오늘까지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순창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호러미 산성에 얽힌 전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